첫 소식은 현장인데요. 저희가 어제 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짚어드렸었죠. 네. 그런데 오늘 또 경찰의 이런 대처가 좋지 않은 그런 관행에 대해서 이재원 씨가 현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운전 도중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자로 몰려 제때 조사를 받느라고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해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1일 회사 버스를 몰고 가던 60대 최 씨는 운전 도중 갑작스러운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그 쇼크로 다리가 마비되고 신호 대기 중이었던 최 씨의 승합차는 뒤로 밀려 뒤따르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최 씨가 비틀거리자 승용차 운전자는 그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최 씨는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먼저 최 씨의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9시 35분에 사고가 발생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저희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걸 음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이제 불러서 순찰대가 도착을 했으면 음주 측정을 해서 알코올 수치가 안 나오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고 처리는 후에도 그건 늦지 않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이 최 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대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 인명피해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그 병원으로 가지 않고 이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하고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저는 11일 밤 9시 35분경 뇌출혈을 일으킨 최 씨는 음주운전으로 오인받아 경찰서로 이송돼 음주 측정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음주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사고 조사를 받은 뒤에야 보호자에게 연락이 갔고 연락을 받은 부인은 사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의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반은 떨어지려고 가생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 달라서 물 주니까 다 흘리더라고. 이게 안 넘어가. 벌써 이게 마비가 와서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와서. 음주운전이 아님이 밝혀진 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최 씨를 그냥 방치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병원으로 후송을 해달라고 끄떡도 안 하길래 내가 우리 아저씨 많이 아파요. 병원으로 후송 좀 해줘요. 그랬더니 택시 타고 가요. 그리고 와보지도 않아 사람들이. 동경찰서에서 병원까지 5분 거리도 안 돼요. 근데 병원으로 데려다달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타고 가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 경찰 차량 다 저희 세금으로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 다 기름값도 다 저희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게 VIP 고객들만 모시는 차량이고 그런 건지 어떻게 저희 아빠는 후송도 안 해주는 건지. 결국 운전자 최 씨는 뇌출혈을 일으킨 지 1시간 35분이 지나서야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추측 소견입니다만 뇌출혈이라는 게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피가 응고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출혈이 돼서 위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좀 수술까지는 안 했어도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최 씨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 최 씨에 대한 당시의 의사소견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뇌출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만약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 가면은 회복이 늦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고 그 전에 가면은 뇌를 붓는 거를 좀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뇌 손상을 좀 막을 수가 있죠.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래도 좀 쉽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최 씨 가족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점은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하시고요. 말 잘하고 물 좀 먹겠다. 물 드시라고 물 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뭐 이상한 그런 건 안 보였습니다. 육안으로 봤습니다. 예, 멀쩡한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이상 증세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상태로만 보였다고 하는데 음주 측정을 하신 결과 중 알코올 농도가 없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왜 비틀거리시고 왜 이렇게 비정상인처럼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의심은 좀 안 해보셨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전혀 아픈 곳이 있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확인 못한 거죠. 몰랐던 거죠. 경찰은 당시 조사 상황을 녹화한 CCTV 화면을 촬영 불가 조건 하에 공개했습니다. 차량이 음주운전인지 알고 지금 측정하신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알코올 수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오실 때 계속 쩔뚝거리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도 몸을 못 가르시는데 아무 생각 안 드시던가요? 멀쩡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육안으로는 절대 뭐 확인 안 됐어요. 전부 스스로 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는데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얘기도 잘 하시고 멀쩡히 잘 서 계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잠깐 서 있으라 들어올 때부터 이제 비틀거리셨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음주운전 다 측정하고 나서도 비틀거리고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나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그거를 괜찮게 서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또한 병원 이송 시 왜 경찰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수술 직전 병원에서 이루어진 딸과의 경찰과 통화 내용입니다. 엄마가 그 경찰차에다가 이렇게 좀 시정차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보동긴다고 그래서 엄마가 119 불러달라고 해서 119 불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모시고 가거나 같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 차는 그 장비가 없어요, 거기에. 네.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없이 35분에 사고 난 걸 거기 끝에 10시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119를 안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은. 거잖아요. 그 전에는 보호자 연락 말고는.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상태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중간 완전히로 모르고 교통사고로 차량이 약간 밀려가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뇌출혈의 증상을 일반 사람이 알아차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경찰 아닐까요?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내가 의사결정심으로 이래 가지고 그러면 나한테도 불찰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의사면은. 근데 우리 경찰 가다 보니까 통상적인 그 개념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전혀 뭐 한자나 한다는 걸 못 느낀 거야. 상대방이 음주운전했다 하니까 바로 냉긴 거지. 그 지부된 잘못한 거 없죠. 그걸 바로 냉기면은 사고조사반에서 이제 음주시키는 걸 바로 했고. 아니 음주 운전을 한지 안 한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본수로 넘기면 다예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건가요? 원래 그 매뉴얼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럼요. 체계적인 행동 지침이 전무한 상태, 이 상황이 답답한 것은 그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목격하거나 이랬을 때 경찰서가 아닌 정말 그 병원으로 빨리 후송을 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제2의 제3의 피해자 발생되지 않게끔 경찰청에서 그리고 다른 시민들에게 이런 뇌출혈 환자에 대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주시고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경찰들은 특히나 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형 사고가 될 뻔했었고 그건 뭐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믿음직한 경찰 바로 경찰청 앞에 붙어있던 이 현수막인데 조금만 더 관심, 애정만 있었더라면 이런 큰 대형 사고 또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경찰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응급 상황에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부모, 내 이웃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강 건너 물 구경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경찰에 좀 더 관심 있는 조치가 아쉽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